안녕하세요. 프리뷰는 팀장입니다. 11월 7일 오후 경기 KBL 두 경기와 코보 두 경기,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1차전까지 이렇게 5경기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입니다. 예, 새벽 5시고 여태까지 분석을 하고 내일은 NBA 경기가 없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마치고 하루 정도 휴가를 갔습니다. 물론 내일 오후 경기 방송은 뭐 집에서 하겠지만요. 출근 안 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전화를 주시거나 그래도 받지 못하는 점 이해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은 10시쯤 릴리즈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바로 릴리즈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원주 DB와 삼성과의 경기. 일단은 뭐 8.5점이라는 높은 핸디 값이고요. 뭐 원주 DB가 충분히 그렇게 높은 핸디 값을 받을 만하죠. 왜냐면 여태까지 다 핸디승입니다. 핸디승의 오버. 대단하죠. 뭐 기본적으로 모비스와의 경기에서도 뭐 15점 차 정도까지 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11점 차로 승리하는 게 지금 현재 모비스랜다. 죄송합니다. DB고 더 대단한 건 원정 경기가 5경기였습니다. 원정 경기가 5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뭐 DB의 상황은 뭐 지금 뭐 두경민이 없고요. 두경민이 없지만 알바노가 백코트에서 안정적인 볼핸들러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영입한 위디가 아직 뭐 팀에 녹아든 상황도 아니고요. 뭐 지금 로슨 혼자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뭐 로슨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요. 이 로슨 같은 경우는 내외각이 다 지금 되는 선수고, 내일 경기 삼성이 로슨 막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로슨의 평균 득점은 30점입니다. 30점. 대단하죠. 3점이 43%. 그다음에 이제 DB의 장점은 이 3점인데, 뭐 알바노 38%, 강상재 38%, 그다음에 김영현 46%, 박인웅 47%, 서민수 50%, 박찬희 50%. 지금 DB의 3점 적중률이 44%입니다. 3점 적중률이 이렇게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오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3점이다. 3점 적중률이 좋기 때문에 오버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DB 경기 기준점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3점을 시도하면서 트리플 타워의 강점도 세우고, 그다음에 트리플 타워가 잠깐 삐끗하면 외곽으로 공을 빼주면서 3점을 넘는 입장에서 지금 수비가 헐거운 삼성이 이 DB를 막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코번의 최근 활약이 뭐 어마무시하죠. 코번도 25득점. 하지만 코본을 제외하고는 이정현 10점 말고는 멀티 자리 숫자, 진짜 뭐라 영어로 죄송할게요. 멀티 디짓 넘버를 기록한 그 공격 자원들이 없습니다. 결국 뭐 코본 원맨 팀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코본 원맨 팀이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백코트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백코트가 지금 뭐 이정현과 김실애도 뭐 긴 시간을 출장하지 않고 있고요. 이정현도 한 20분 정도. 그 다음에 생각만큼 이원석이 득점에서 관여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뭐 삼성은 뭐 공격은 둘째치고
이 수비가 많이 헐겁다라는 점은 분명히 오늘 경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3점 슛도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죠. 근데 이 경기 잠깐 변수가 있기는 해요. 잠깐 변수는 뭐냐면 좀 의외의 데이터인데 원주 DB가 의외로 리바운드에 약합니다. 보시면 평균 리바운드가 33개인데 평균 KBL 평균 리바운드가 35개예요. 이게 좀 변수가 되는데 이게 왜 변수가 되느냐? 삼성이 공격 리바운드 이거 다 누구 건지 아세요? 이게 다 코번 거예요. 코번 거. 예. 보시면 코번의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7개입니다. 예. 이게 골 밑에서 다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 많이 나오게 되면은 DB가 의외로 고전할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의외로 DB가 고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얼만큼 경기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DB에게는 DB는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페인트 존에서 득점은 뭐 두 팀 비슷하고요. 예. 그나마 DB가 페인트 존에서 실점 좀 덜 하겠죠. 뭐 트리플 타워의 영향도 있겠죠. 예. 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뭐 전반적으로 아까 리바운드 잠깐 말씀드렸던 리바운드를 제외하고는 DB가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DB가 유리하게 가져갈 것 같고 헨승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DB의 지금 기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다 이렇게 오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오늘 경기는 이거 오버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예.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로슨이 혼자 뛰어야 하는 상황, 위디가 아직 팀에 많이 녹아들지 않은 상황,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조금 점수차가 나게 되면은 로슨 대신에 위디를 많이 기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디가 많이 코트를 밟게 되면은 득점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코본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되지만 DB의 페인트 존 실점이 많지 않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언더사이드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DB의 승, 마인승의 언더 예상합니다. 173점, 와, 좀 많긴 해요. 예, 많긴 해요. 그 다음에 안양 정관장과 KCC와의 경기입니다. 정관장이 직전 경기 잘했다기보다는 가스공사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못했습니다. 예, 가스공사가 너무 못했고, 그 다음에 정관장의 스케줄이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다는 거. 지금 6경기 말고도 8경기 지금 그 EASL인가 그 클럽 경기 뭐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4일 경기하고 5일 경기하고 6일 하루 쉬고 7일 경기하고 4일 동안 3경기 게다가 뭐 지금 뭐 정관장의 멤버가 보시면 사진 보시면 원래 포인트랑 리바운드 같은 건 다 이렇게 외국인 용병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먼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맥스웰도 그렇고 아직은 득점력이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가장 1순위로 체력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봐요. 예. 체력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뭐 수비가 잘 안 될 것 같고 수비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수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KCC의 화력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백코트에 알리제, 뭐 허웅 이런 선수들을 막기도 좀 버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알리즈의 허웅 같은 경우 허웅이 뚫리면 KCC는 그냥 끝장이에요. 예, 뚫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시스트 얘기하는 겁니다. 볼 핸들러 역할을 하면서 뭐 허웅의 득점도 득점이지만 허웅의 득점도 득점이지만 허웅이 길을 잘 찾아가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게 이 KCC의 화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음, 정관장이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벤치 구간에서 허웅 말고 최근 삼성에서 건너온 이호연의 활약도 상당하죠. 예. 그다음에 뭐 지금 KCC는 최준용이 빠졌다라는 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어떤 팀의 누수 전력 누수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고 그다음에 최근 라거나가 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예, 직전 경기 라거나가 이제 서서히 좀 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존슨의 활약은 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지금 오늘이 네 번째 경기예요. KCC는 스케줄을 뭐 이따구로 짜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네 번째 경기고 그다음에 지금 정관장은 8경기 했습니다. EASL까지 해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뛰질 못할 것 같아요. 정관장이. 예, 이렇게 지금 뭐 11월 2일 하루 쉬고 4일, 5일 백투백 경기 하루 쉬고 이틀 쉬는구나. 5, 6. 예, 이틀 쉬고 또 이제 경기하는데 이 체력적인 문제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게다가 KCC 같은 경우 보시면 이 트랜지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뛰는 농구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정관장이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정관장 이 숫자만 보시면 알겠지만 정관장은 그냥 지공입니다. 지공. 그냥 지공이고 KCC는 12개가 아니라 12점입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12점입니다. 12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뭐 높이도 그렇고 페인트존 득실점도 보면은 페인트존 득점도 48점. 네. 뭐 맥스웰이나 먼노보다는 라거나와 존슨의 활약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백코트에서도 허웅 그 다음에 뭐 여기 변준영 변준영 최근 잘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최성원이 최근 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어떠한 리딩 능력으로는 리딩 능력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저항 상황을 봤을 때 오늘 경기 KCC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3점 슛도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정관장이 3점을 많이 안 맞기는 해요. 안 맞기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체력이 좋을 때 문제지. 지금 이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KCC한테 3점을 어느 정도는 좀 허용할 것 같다. 이 경기는 그래도 정관장이 꾸역꾸역 이렇게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고 그리고 KCC가 수비에서 썩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KCC의 승, 마인승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구입니다. 대한항공과 OK와의 경기인데 이 대한항공 참 웃긴 팀이에요. 잠시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정지석 없죠. 곽승석 없죠. 링컨도 폼이 떨어졌죠. 한 선수도 폼이 떨어져서 유가우가 하고 있죠. 그런데 직전 한정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김민재도 없죠. 다 없어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은 2군입니다. 2군. 링컨이 빠진 상황에서 임동혁이 대신하고 있고요. 곽승석이 없는 자리에서는 정한영이 대신하고 있고요. 김민재가 없는 자리에서는 또 이준이 대신하고 있고요. 한 선수가 없는 자리에서는 유강호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조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시브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동혁, 정한용, 그
다음에 이준, 이 셋이 이준은 뭐 미들이고요. 예, 임동혁과 정원영은 양 윙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줄지 감이 안 잡힙니다. 상대 블로커들이. 용병이라도 링컨이라도 있으면 링컨에게 가겠지 하고 또 링컨이 점유율을 가져가니까요. 예. 블로커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뭐 누구한테 줄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블로커들이 허둥지둥 되는 경우가 많고 대한항공이 고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이고요. 오케이는 뭐 오기노 감독이 직전 원하는 배구를 했죠. 예, 레오의 공격 점유율이 10% 줄었는데 신호진과 송이채가 25득점 해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직력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도 괜찮았고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32%. 예. 그 다음에 오기노 감독이 원하는 이 블로킹에서 앞서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근데 이제 오키의 단점은 여전히 서브가 약하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오기노 감독은 서브 실패 되게 싫어합니다. 서브 안정적으로 하고 수비와 블로킹에서 승부를 보는 그러한 어떤 스타일의 배구를 하고 있는 오케이인데 서브가 약하다라는 점이 이게 또 여전히 불안 요소인데 과연 대한항공이 이준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도 오늘 경기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 임동혁은 그렇다 치지만 정한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준이 이렇게 미들에서 꾸준하게 경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송이채 신호진 특히 이 송이채와 신호진 같은 경우 직전 경기 같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득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변수입니다. 이 경기 의외로 변수가 많은 경기입니다. 물론 임동혁이 안 나오고 링컨이 오늘 경기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도 변수가 있는 상황, OK도 변수가 있는 상황. 이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입니다. 진짜 이거 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경기고 그런데 이 경기를 대한항공한테 이렇게 정배를 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걸 그렇다고 OK 승을 가란 얘기도 아닙니다. 대한항공의 최근 폼을 생각을 하면 이 정한용, 임동혁, 링컨은 뭐 폼이 안 좋지만 임동혁과 정한용의 폼은 상당히 좋아요. 예. 그리고 정한용은 이젠 상수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잘해주고 있어요. 1라운드가 지금 5경기, 6경기 다 한 상황에서 정한영은 꾸준한 공격 성공률과 득점력을 보여주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전 이 경기는 일단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를 대한항공이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차라리 OK의 프랜승 또는 이렇게 오버사이드를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GS와 도로공사인데 GS는 실바가 직전 경기 살아나면서 다시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전 경기 형건과의 경기에서의 승리는 저는 1등 공신으로 물론 실바도 잘했지만 최은지를 꼽고 싶습니다. 유서연 대신에 나와서 최은지가 점수를 내 주어야 할 때 꼬박꼬박 득점을 해주면서 서브콘을 가져왔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한수지의 중앙 공격도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김지원 세타가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상당히 안정적인 토스웍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이제 GS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고요.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강소희가 조금 부진했지만 저는 강소희는 언제든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GS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수비 지표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도로공사도 직전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3대0 승리했는데 사실 뭐 이거 도로공사가 정관장 3대0으로 이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관장이 너무 못했던 경기였고 도로공사가 꾸준하게 폼을 유지하지만 그 꾸준함이 중간에서
위가 아니라 조금 밑입니다. 예. 근데 최소한 도로공사는 확 떨어지는 폼이 확 떨어지는 팀이 아니에요. 왜냐? 일단 리시브가 안정적입니다. 예, 리시브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문정원이 가세하면서 리시브가 안정적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문제는 문정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격력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직전 경기 부키리치 그 다음에 이 타나차가 좋은 폼을 보여줬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지만, 사실 부키리치 말고는 공격에서 득점을 내주어야 할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도로공사의 한계고, 오늘 경기도 부키리치에게 많이 의존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도로공사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공사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팀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꼬박꼬박 점수는 챙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와중에 뭐 GS가 뭐 한 자리에서 실점하면서 한 세트 정도는 도로공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5세트까지 갈 경기는 아니다. 예, 한 3대1 정도 예상을 하고, 일단 다득점 상황에서 GS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1차전 KT와 LG와의 경기입니다. 고용표가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확실히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켈리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 안 좋았지만 시즌이 지날수록 상당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켈리 같은 경우는 홈에서 좀 무난합니다. 예, 홈에서 무난하고, 그 다음에 올 시즌 KT전 4차례 등판했는데 이 정도 타율이면은 괜찮습니다. 예, NC 상대로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NC 상대로 3.96 1승 1패지만 일단 이 정도의 피안 타율이라면은 저는 뭐 상당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고용표가 LG 상대로 올 시즌 좀 고전을 했죠. 예. 고전의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 뭐 좌타가 많은 LG가 고용표를 상대하는데 그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이제 불펜, 저는 KT의 불펜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라는 것보다 LG만큼 좋다라고 봅니다. 예. 뭐 항상 말씀드리는 송동현, 박영현, 김재현으로 이어지는 이 트리오는 한국 시리즈에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타격이 문제예요. KT 같은 경우는요. 예. 직전 경기 8회 말인가 7회 말인가 박병호가 무사말로 해서 병살 치는 거 보고, 야, 이거 KT가 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불펜이 좋다 보니까 잘 맞고 승리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KT의 타격의 흐름으로 켈리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LG가 일단 불펜에서 박명근이랑 이지강이 빠지고 이우찬과 손주영으로 채우면서 일단 불펜에 약간의 좀 변화를 줬는데, 글쎄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기고 있을 때 KT의 불펜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말고는 타격의 흐름이나 선발, 그 다음에 수비, 전반적인 선수들의 뎁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다면 저는 LG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승 보고요. LG 승 보고 이 경기 언더사이드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해 주세요. 예, 네이버에서 여기 프리뷰 앤 검색해 주시면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 페이지에 오실 수 있으시고, 회원 가입만 하시면 여기 투데이의 프리뷰라고 빨간 딱지 글들은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경기
제가 10시쯤에 릴리즈를 할 터이니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내지 5시 7시간입니다. 350개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후 경기 추천 라인 바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